안녕하세요. 대원 미디어 CFO를 맡고 있는 김기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투자 측면에서 이 부분 앞으로 또 중요하게 보면 좋겠다. 대략적인 추세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연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주요 원인은 뭐 아시겠지만 슬램덩크 영화가 국내에서 인기가 있어지면서 영화는 배급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도서 출판 쪽에서 저희 자회사인 대원 CI에서 출판한 슬램덩크 단행본이 되게 많이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가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그 출판 쪽의 실적 대비 1분기 대비 9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그것도 이제 영화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출판 자체를 또 저희 대원 CI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섞여서 되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1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추세가 조금은 뭐 영화관이 중단되고 이러면서 좀 꺾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제 도서전에서 지금 슬램덩크 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 실적은 좀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익 기여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예전에도 그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거가 한 단행본 하나로서 해서 많이 팔리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이라는 거가 권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게 권종이 많아서 매출이 많아지면 그건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한두 권에서 빅히트를 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이익적으로도 1분기 때 85억의 연결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또 대원 CI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램덩크가 지금 이제 많이 팔렸잖아요. 그게 월로 보면은 언제부터 이게 많이 팔린 거죠? 그게 1월부터 1월부터 팔리기 그러면 시작했고, 1월부터 공장에서 물량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보니까 5월 누적으로 250만 부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평균으로 하면 월 한 50만 요 정도 추이로 본 건데, 이건 지금 6월 중순이니까 지금 그냥 그 정도 추세로 보이나요? 근데 처음 때보다는 이제 많이 좀 다운될 거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뭐 4월 달과 5월 달이 좀 겹쳐 있고, 지금 6월 달에 국제 도서전에서도 조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뭐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확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요 단행본 유통은 추세가 어때요? 그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스즈메 문단속을 카페에서 콜라보 카페도 이제 대원 CI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었고 사람들이 호황을 좀 누렸습니다. 그 굿즈 판매도 좀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시카이 마카토 작가하고의 관계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단행본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그것도 조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요새 분석을 아니메 열풍 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J컬처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가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인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사업들이 좀 관련된 게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사업 연관성 좀. 옛날엔 서브컬처라고 해서 약간은 언더그라운드 쪽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팬덤을 하고 있는 뭐 오덕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명칭으로 불리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양지로 많이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했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대놓고 나와서 자기들끼리긴 하지만 그것이 약간 양성화되고 있고 그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문화라고 하는 거가 오덕후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되게 큽니다.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만 그쳤다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 애니메이션의
향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조금 더 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국내에 있는 캐릭터 산업에도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도 같이 커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본 애니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 캐릭터 산업에서도 국내 자체 IP라든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도 긍정적인 순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져서 시장이 같이 커나가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이게 양성화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지불을 할 의사가 있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젤다 요 인기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여기서 닌텐도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피부 좀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수치가 좀 와닿는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스위치가 발매한 지가 벌써 지금 꽤 시간이 흘렀고, 작년이 최정점을 찍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좀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젤다의 전설 요번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 타이틀 나오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의 좀 물량 공급이 좀 딸리는 것 형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장에서도 반응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저희만 유통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유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이 저희한테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6월 결산을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랑 그냥 그 동물의 숲 그거랑 좀 맞물려 가지고 그때가 한 2년 전 정도 이제 높았고, 조금씩 하향 추세였을 것 같고, 작년 동물의 숲 이후에 재작년 그게 인기가 빵 터지고 나서 작년에 좀 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포켓몬이라든지 여러 타이틀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또 다른 타이틀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확실하게 조금 줄 거라고 예상했고, 1분기 때도 그래서 조금 닌텐도가 실질적으로 1분기 매출도 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젤다의 전설 영향 때문에 그게 조금 꺾인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시 이제 하잖아요. 일본을 4월 언제 했었죠? 4월부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송을 했고, 나름대로 그 일본 더빙을 해서 나간 거라서 그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다르다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미국, 북미 여기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죠, 현재? 미국, 북미는 내년 이후에 리메이크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작했던 VFX 소스를 가지고 그쪽에서 스토리를 좀 바꿔서 세계관은 똑같지만 그 스토리를 좀 바꾸고 자기네 북미에 있는 배우들을 활용해서 재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라이센스 쇼,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라이센스 쇼가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직원이 이제 거기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북미에서 나오게 되는 시점에는 확실하게 또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브리핑을 하게 되면 정확한 시기라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고편을 봤을 때 트랜스포머급을 기대를 했었던 뭐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그리고 종속회사인데 보니까는 다른데 다 주식회사인데 유한회사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산업 관련해서는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을 그 운전사 같은 경우는 많이 설립해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주 컨텐츠에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비용에 사용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분석하고 다른 데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아모드사우루스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모태 펀드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컨텐츠 투자하려고 하면, 컨텐츠 이거 프로젝트 투자지 않습니까? 기업 투자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SPC를 설립해 주셔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SPC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 투자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여기 대표를 이렇게 겸임하는 걸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전사라서 거기는 직원이 없어요. 유한회사고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저희가 다 하고 이런 거고 페이퍼로서 숫자만 있고 그 안에서 숫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콘텐츠 같은 거 많이 해요. CJ나 아니면 뭐 KBS나 드라마 제작할 때 그렇게 해서 SPC 목적으로 하는 문전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핵심 자산은 IP인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작품. 그거 작품도 5년 또는 7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끝내놓고 하게 되면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는 사모님께서 자원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문전사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 그 펀드사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그거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냥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디아블로 4 관심이 되게 많은 게임이잖아요. 예. 최근 상황 좀 분위기나 저희가 이제 블리자드하고 요번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저희가 유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데, 요번에 또 블리자드가 그거 나오면서 팝업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직접 다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팝업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분담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상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인기 있는 것들은 조금 품절 형태도 되고, 그래서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게임 패키지 같은 경우는 더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발주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스위치처럼 뭐 닌텐도처럼 크게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금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청하면 물량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주하게 추가 발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상품들은 저희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짧았어요. 이게 기획된 게 벌써 이렇게 원래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SKU는 많이 저희가 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저희가 배치했던 거는 나름대로 판매가 됐고요. 디아블로 4 관련된 매출 하면은 여기 이제 그거랑 굿즈랑 이제 두 개인데, 그게 어떤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 뭐 이렇게 되게 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 회사 전체적인 매출은 아직도 닌텐도 스위치 쪽에서 발생하는 게 워낙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 매출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사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몇 %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방향 좀 설명해 주신다면. NFT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도 기대가 많았고, 블록체인이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엮이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붐업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NFT는 이제 여러 가지 몇 종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데랑 콜라보로 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했었는데, 저희 방향성이 아직도 저희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의 방향성과 이 NFT와 저희가 향후에 나가고자 하는 온라인 정책과 이것을 다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성과, 그다음 저희는 문화 콘텐츠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문화 콘텐츠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소비자한테 단순히 코인 NFT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거가 될까? 이런 거에서 출발점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성을 잡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사우루스 같은 거 이제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NFT로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그거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할 거고, 그래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회사들하고 MOU라든지 이런 것도 체결을 하고 있고요. 일정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직은 뭐 결론 난 건 아니어서 결론 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지하겠지만,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이제 신작 영화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7월 달에 개봉을 할 것이고, 한국에서는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어떻게 되게 될 텐데,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저희 전시회가 지금 나름대로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에몽 전시회 끝나고 나서 하는 스펀지밥 전시회가 있는데, 그 스펀지밥 전시도 나름대로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후속되고 있는 여러 전시회들도 나름대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도의 이벤트가 될지, 이벤트성이 돼서 성과가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노력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배당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렇고 배당 정책, 기본적인 정책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좀 좋아서 올 초에 이제 배당을 또 했습니다. 오너이신 대표님께서는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회사 대주주도 하지만 배당,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저희 재투자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이 회사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실적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저희 별도 법인이 어느 정도 성과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거는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자회사에서도 실적이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는 실적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대원 CI뿐만 아니라 대원 CI 그 사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방송도 꾸준하게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나름대로는 좀 비용 증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비용 증가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회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